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는 흔히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명한 정책 대열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 유세장은 사실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실상 상대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전, 음해전, 공작전, 폭로전 등으로 사생결단의 전쟁판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애국 우파 국민들은 참으로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괴뢰도당,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추종하고 있는 문재인 찬탈 정권과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그리고 정체성까지도 애매모호한 야당 세력까지 실로 사면초가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5구 대선과 6.13 지방선거, 그리고 4.15 총선에서 애국우파는 연전연패를 당하였습니다. 금번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도 문재인 폭정심판이라는 당위성으로 선거 분위기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맨주먹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선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묘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선거 부정을 막는 일이 고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리 서말이라도 깨워야 고배라고 했습니다. 야당 지지층이 조금 두터워졌다라고는 하지만은 표로 결집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전쟁은 선악의 대결이 아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냉혹한 싸움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뭉쳐주십시오. 뭉쳐야 살고 뭉쳐야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새 불리함을 감지한 문재인 독재 정권은 최근 갑자기 읍소 작전과 선심 정책을 펴면서 조직선거, 금권선거로 다시 판세를 뒤집어 엎어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야발꾼들의 속임수입니다. 저자들이 언제 국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며 단 한 번만이라도 아파해 본 적이 있었으며, 저들이 언제 독재 폭정에 반성하며 단 한 번만이라도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해본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부정심판 등판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명선거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마저도 부정선거에 앞장을 서고 있는 판국입니다.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찌 이제서 감히 새치 혀를 놀려 지난 폭정을 사과하고 성난 민심을 잡아보겠다고 허둥지둥한다는 말입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저자들이 순간적인 모면책, 눈가림식 계략에 지금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단죄의 시간입니다. 독재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있는 여의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고 부정 부패와 무능,
무책임한 폭정으로 국가를 극단의 안보 위기에 빠뜨렸으며 경제를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독재 정권을 이번 4월 7일 재보선 투표에서 기필코 추상 같은 마음으로 심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길만이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추락하는 길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복귀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반드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행동한 국민으로 뼈아픈 내를 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기필코 애국 우파가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마부대와 엄마방송 유옥순 대표께서 문정권하에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작태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 방에서 혹시 어디서든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광화문 광장 동아면세백화점 앞입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뜨거운 열망이 오늘 이 자리에 한테 모여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도둑 그리고 사기 범죄의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둑 정치, 사기 정치, 범죄 정치가 어떤 겁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신랄하게 이 4년 동안 저들이 저지른 이 모든 범죄, 이것이 4월 7일 우리 서울시와 부산시의 선거로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 지지가 60%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자, 민주당의 성추행당, 이 당이 과연 저들이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저들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패거리와 자신들의 그 일당들에게만 모든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9명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 그저께 계속적으로 저 민주당 패거리들이 정치 거기 유세하는 현장을 보셨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그런데 유독 이 광화문에 우리가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집회의 자리에 왜 9명만 계속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저 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의 패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붕괴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이번에 4월 7일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부산 시민들은 법정이 되어서 이 문재인 일당 성추행 패거리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 한 표를 가지고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 문재인 일당들에게 속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 일당, 이 한심한 도둑 정치, 사기 정치 하고 있는 이 정치꾼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판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재인 일당이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농락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엄마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43개 주의 이 부정선거 다 의회에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스크 이제 절대로 쓰지 않겠다, 각 주마다 지금 바이든 정권에다가 항의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백신이라든가 마스크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에도 이제 며칠만 있으면 그렇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를 이 4년 동안 이 국가를 다 말아먹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다 도둑질하고 있는 이 정치 도둑 사기꾼 놈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판하실 겁니까? 4월 7일은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선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 정치 사기꾼, 정치 도둑놈, 그리고 성추행범들에게 여러분들이 또다시 표를 던진다면 대한민국은, 우리 미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은 개돼지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일당은 공공성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저들은 정의라고 부르짖지만 전혀 정의를 막살시키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뻔뻔하고 상식이 없고 저들은 도둑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주권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건데 여러분, 더 이상 이 도둑 정치 사기 정치꾼들에게 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이제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이 이제 모두 뛰쳐나와서 저 문재인 일당들이 또 4월 7일날 부정선거가 탄로난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이렇게는 이 대한민국을 저들은 헌법을 어기면서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몸이 달았습니다. 별의별 포퓰리즘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눠주는 돈 결국은 우리 개인의 주머니를 강탈하고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들의 주머니를, 미래 주머니를 다 강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부가세를 올리기 때문에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기업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당에 젊은 아이들이 기업이 다 도산하는데 어디 가서 직장을 얻겠습니까? 이런 문재인 일당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 수준을 지금 다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속으면 대한민국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광장에 이제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와서 이 정권의 말로를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우리 유튜브님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하는 이 기자회견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으로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주옥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이상열 부총재께서 문정권의 노골적인 친중
행태를 경고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상열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해온 이 근간은 바로 한미동맹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 지난 4년 동안이 우리 70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한미동맹이 지금 깨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주권을 행사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산주의는 단순히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신론을 근거로 해서 무신론적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아닌 중공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산주의를 이끌면서 주변 국가인 대만이나 홍콩을 공산주의로 무력으로 시도를 해온 것을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시민들을 탄압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대1 전략을 통해서 세계 각국을 지금 공산화를 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 3일 미국에서 실시된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각계각층에서 선거를 방해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민주주의의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미래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만행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에도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지령을 받고 있는 중국 교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이 모든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 그들이 지령할 수 있는 그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가 더 이상 공산화 사회주의 되어지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2일날 우리나라 외교장관인 정의용이는 이 외교장관이 되고 나서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우방인 미국을 가서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을 논의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용이는 어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만을 이제 민주국가로 세워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코앞에서 왕이 외교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일날 한미일 3개국의 이 지금 안보 책임자들이 미국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맞불 작전을 놓아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신임 국무장관이 왔을 때 지금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10여 번 이상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의용이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으로 다지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는 실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위기가 우리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기가 바로 이 4월 7일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앞에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께서 최근 벌어진 문재인의 백신쇼를 비롯한 문 정권의 코로나 정치방역 실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9인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영선이 선거 유세할 때는 수백 명 모여도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집회 자유의 말살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코로나가 박영선이 선거 유세할 때는 없고, 야외에 국민들 단 10명만 모여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까? 이런 거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백화점에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식당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장은 뛰어앉기도 안 합니다. 실내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 왜 야외 국민들의 이 답답한 이 속 터지는 문재인의 폭정, 헌정 유린에 대한 집회 자유의, 집회 결사의 헌법상의 자유는 말살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처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병균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공산당처럼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년 이상 동안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예배가 다가온다고 교회 발이다, 이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사람이 밥을 먹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한 시간만 가면 교회 발이랍니다. 박영선 집회 발은 왜 없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700만 병씩 타는 전철 발은 왜 없습니까? 전철에 있는 사람은 인조인간이고 야외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된 말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상 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유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작년 8월 15일 날도 국민의 그 집회를 마치 코로나의 원흉인 양 말살했는데, 최근에 8월 달에 그 일을 가지고 힘없는 아주머니들을 법정에 세우고 있더라고요. 법정에. 이 문재인 정권 김명수 거짓말하는 이런 법정에 세워서 63세 70세 된 아주머니를 영문도 모르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징역 1년씩 구형하고, 이런 짓을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소장을 봤는데 징역 1년을 처하면서 그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증거도 없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하고 만났다는 증거도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람은 무조건 위험하니까 강제격리, 강제검사하라는 그런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씩 처하는, 이런 구형하는 이런 공무원들 정권 바뀌면요 직권남용죄 아닙니까? 힘없는 아주머니들 작년 8월달 일로 지금 법정에 세우고 있어요. 법정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스팔트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나온 사람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문재인의 내로남불, 거짓, 위선, 국가를 파탄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아 갑니다. 누구 때문에 깨닫고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의 거짓 방역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재인의 경제 파탄, 국정 파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통탄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기회주의적으로 이것의 과실만 따먹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세력을 형성해야 됩니다. 세력을 형성해야 이런 푸대접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에게도 묻고 싶어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할 것입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런 거짓 방역에 대해서 서울 시내에서 올바르게 할 겁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은 대답이 없습니까? 박원순이가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탄압해서 수없는 사람을 서울시청 이름으로 고발한 사건 다 취하할 겁니까? 오세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핫바지입니까? 오세훈에. 당신이 취임하면 수없는 힘없는 아주머니, 교회에 제기한, 서울시청이 제기한 각종 민사소송, 구상권소송 취하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세훈 후보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이번에 남의 잔치에 구경만 하고 있는데 반드시 세력을 형성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잡아야 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한없는 고통을 준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까지 짓밟은 그들이 코로나를 가지고 전철은 괜찮대요. 백화점은 한 명도 인원 제한 안 합니다.
자기들 선거 유세할 때는 예외랍니다. 코로나는 IQ가 없어서 예외가 없어요. 그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집회도 허용해야죠. 왜 여기에 기자회견을 하게 합니까? 우리가요, 이번에는 구경하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1년 후면 또 있습니다. 그때도 구경만 하는 민주주의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아니라 이 사회에 불평불만만 하는 불만 세력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힘을 키워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이번에 오세훈도 잘하는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꼽히고 예배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욱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군 OCS 가족애국연합 김두천 회장께서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 성토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두천입니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자회견을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그날부터 우리는 거짓말에 마취되었습니다. 4년 전부터 시작된 거짓말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민들이 이것이 나라냐라고 많은 국민이 얘기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울 삼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거는 개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쇼를 보면서 우리들은 미쳐 돌아갔습니다.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정말 인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을 아무도 몰래 북한으로 보내서 처형당하게 만드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국회에 나오면서 다 떨어진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저 사람 무지 청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면 나라 일을 깨끗하게 다루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버스 타고 전차 타고 대법원에 왔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나라 돈을 1원도 허투루 쓰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관사를 호화스럽게 나라 돈을 쏟으면서 개조했습니다. 조국을 보십시오. 가장 청렴한 척, 가장 똑똑한 척, 가장 나라를 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집안은 몽졸이 부정투성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유전자입니다. 여러분, 4월 7일이 바로 이것이 나라냐라고 얘기한 문재인을 심판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바꾸었다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결집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과 쇼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서 쓸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김일성 정부라고? 이런 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쏘가서는 안 됩니다. 마약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가문이설에 쏘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100%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4월 7일이 다가왔습니다. 4월 7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기회입니다. 이게 우리 자유시민들이 숨통이 트이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계 제10위권의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속속들이 좀 먹어가는데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의 동화광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모읍시다.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결집합시다. 그것이 곧 문재인 정권을 쓸어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인이가 부하들에게 성추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4월 7일의 기회를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사수하는 날로 굳게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가치를 사수합시다. 자유의 가치는 피와 땀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권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화면세점 일파만파 기자회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